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시장이 많이 하락했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빠질 때 담아야 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은행의 신용 있죠. 이 신용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바퀴벌레들이 있다는 겁니다. JP모건의 짐 다이먼 회장에 따르면은 그 바퀴벌레들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바퀴벌레들이 시장 자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자, 이런 바퀴벌레를 통해서 정말로 시스템적하게 은행이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뱅크런이 나타나서 줄을 서서 돈을 뽑는다든지, 자, 그런 것들만 안 나타나면은 오늘의 시장 자체는 단지 일단 외부 연수에 의해서 약간만 하락된 거지 완전히 여기서부터 주가가 하락된다. 자, 그렇게 보진 않겠죠. 자, 그런 것들만 찾아내면은 지금 하락했을 때가 또 기회로 볼 수가 있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이먼 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아마 더 많을 것이다. 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바퀴벌레가 일단 군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만 있으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자, 그렇게 됐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자, 요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요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간은 취약해졌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SBS 발생했던 신용난이 있죠. 그때 2023년도입니다. 자, 그때의 실리콘밸리의 은행의 붕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그때는 다른 것보다는 투자자들이, 사람들이 다 줄을 서가지고 뱅크런을 했죠. 뭐 줄을 선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다 돈을 갖다가 빼나갔습니다. 자,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로 인해서 장기채에다가 너무 많이 돈을 갖다 투자해서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금리가 인상하니까 장기채가 일단 폭락하면서 시총대 시가 대비해서 시가로 일단 평가했더니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다 빼갔다. 자, 그런데 지금 있는 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있는 일은 은행의 대출 기준에 대한 의문,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적절하게 엄격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의문이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거하고 그때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지금 은행의 기준에 일단 요런 것들이 적절했는지 요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해서 뭐 돈을 갖다 빼간다든지 뱅크런이 일어난다. 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지금 붕괴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적인 사안이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요거 자체는 우리가 좀 줍줍의 기회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거기에서도 은행주 있죠. 튼튼한 은행주는 우리가 충분히 다시금 반등될 수가 있다. 오늘 은행주가 다 나가게 됐으니까 자, 그런 것도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본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이건 S&P 5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러셀 2000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형 소형주하고 지금 이제 지수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한 거 있죠. 똑같은 C일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 여기서 일단 요 모양을 보시게 되면 얘는 벌써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S&P 500은 이미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이만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얘를 본다면은 러셀 2000 아직도 거기서 헤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직도 충분히 더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가야 되겠고 퀴를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러셀 2000이 조금 더 달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 또 금리 인하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런 모습이 있어서 조금은 달릴 수 있는데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본다면 더욱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러셀 2000이 또 되지 않겠는가. 물론 등락은 심합니다. 아무래도 소형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잡지 말고 그 다음에 이익이 조금씩 나면서 아무래도 그런 주식들이 많이 떨어진 것들은 충분히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ME 패드워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10월달 있죠. 이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94.7%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 12월달도 한 77.7%나 되고 있죠. 그럼 두 번 정도 일단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소형주한테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자, 아무래도 금리하고 민감한 부분에 있는 것이 중소형주니까 얘들은 일단은 힘이 없는 주식들이죠. 그 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이자만 조금만 낮아준다면은 기업이 이익하고 바로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중소형주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금리 인하만 없다면은 조금 일단 문제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형주에 조금 우리가 더욱더 포커스를 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Fear and Greed 한번 보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보시게 되면 23을 나타나면서 자, Extreme Fear 되고 있죠. 상당히 극도의 공포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조금씩 더 내려간다면은 그럴 때가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때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시스템하게 주가 자체가 망가진다면 그때부터 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겠죠. 주가는 하락하니까 털고 나와야 되는데 자, 앞서서 보셨듯이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지금이 내려가는 것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씩 담아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요럴 때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가 지금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지 이럴 때가 매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부터는 자, 서서히 일단 좀 흥분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빅스 지수 한번 보시면 22% 정도 올라가면서 극도의 공포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주식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주식들이 망가진다면은 빅스 지수하고 함께 주가 자체가 상당히 출렁거리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 엔비디아는 오늘장에서 1.1% 도로 상승을 했죠. 자, 반도체는 일단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TSMC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죠. AI가 아직까지는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같이 무너질 때, 자, 그렇게 펀더멘탈이 무너지면서 공포지수 같이 가면서 할 때는, 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빅스 지수로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공포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크게 내려가지가 않고, 도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서 끝이 난다. 자, 그렇게 보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은 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 두 가지 회사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회사가 파가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가야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회사죠. 이스라엘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핀테크 가까운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술기업이라든지 은행, 자동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대출이라든지 기타 자산들 창출, 그다음 신용의 접근성을 갖다가 최적화해서 대출 발급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파가야다. 자, 그런데 오늘 장에서 내려갔던 종목들이 금융 부분이죠. 자, 금융 부분은 내려갔는데 자, 아무래도 또 파가야 같이 이런 회사가 또 같이 일단 묶여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려간 모양이 자기 힘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지금 외부 변수로 내려간 것들, 그 다음 밸류에이션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들, 앞으로의 매출과 이익이 성장될 수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다 앞에서 볼 때 지금의 가격이면 조금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파가야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숏 인트레스트가 한 17%나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요번에 잡기 위해서는 실적 발표 때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런 것들 다 떨어버리면서 숏 스퀴즈가 나오면 주가는 다시금 폭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레이팅 이런 것들은 다 좋은 모양이 있죠. 스트롱 바이를 다 받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 밸류에이션이 약간 높은데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그렇게 높은 편 아니고 수익성에 약간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가야를 봤을 때 아무래도 매출의 성장세가 상당히 좋죠. 전년 대비해서 한 14% 정도 성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출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있다는 이유를 봤을 때는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템 시장이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 신용 시장이 2025년도 기준으로 1,390억 정도 되고 있는데 2030년까지 1,840억 달러로 성장이 되고 있다. 연평균 한 5.8%가 성장이 기록할 것이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더 매출의 성장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파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제작비를 제외한 그런 수수료 수익들이 있죠. 초창기 일단 이니셜 되는 그런 수수료 수익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때를 한번 비교해보면 1년치를 기준했을 때 3.3에서 4.2, 4.8까지 늘어나면서 랜딩 부분에서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매출의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는 26%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뛰었던 것이 아무래도 매출의 성장 이런 것들도 많이 뛰었는데 2026년도가 되면은 한 15%, 16%로 좀 줄어들죠. 자, 그 다음 좀 더 늘어면서 12%까지 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의 성장이 조금은 하향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지금 이제 뛰었던 것이 약간의 지금 눌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는 할 수 있다. 너무 많이 지금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먼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EPS의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233%까지 갔다가 그 다음 2016년도가 되면 16%, 그 다음 14%니까 뭐 두 자리 숫자는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가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편에 있다. EPS 매출의 이런 성장 자체가. 자, 그다음 주가는 가기는 가는데 자, 아무래도 좀 무겁게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가의 데트 에쿼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에쿼티 있죠. 내 자본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데트 부채를 가지고 있냐. 자, 그 이야기 하고 있죠. 많을수록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지금 업식에서 본다면은 2025년도 지금 6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208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데트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208이니까. 자, 그 정도로 일단 지금 이제 데트가 좀 많이 있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파가야의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뛰었던 이유를 보게 되면 요때 있죠. 2024년도. 자, 그때 일단 알로이입니다. 저기 리턴 에쿼티 있죠. 내 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익률이 가져오느냐. 자, 알로이 자체 요때가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가 한 마이너스 한 60% 정도 되었다가 자, 그 다음 2025년도 3분기 때에 지금 현재 2%, 그 다음 요때는 4%로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알로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자, 요런 것들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에서 조금들이 반응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바가의 적정 주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 2026년도 있죠. 이때가 3.23이고 그 다음에 일단 2027년도는 3.69입니다. 그래서 3.23만 가지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배수를 한번 보시면 10.80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섹터 평균 25배수죠. 섹터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정보통신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적어도 한 25배수는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했을 때, 자, 25배수를 준다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여기 25배수에다가 3.23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25배수를 곱해주게 되면은 80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80불 자체를 갖다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 이번 장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가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때입니다. 80불 때가 요 라인 때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그때 요걸 갖다가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갔어야 됩니다. 요번에 밸류에이션만 보면 요때 44불에서 이걸 갖다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쪽으로 올라갔으면은 문제가 없었는데 도리어 그때 일단은 공매도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큰 폭에 밀려버렸다는 거죠. 밀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올라갔던 그런 상승의 추세가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밀려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지금 안타까웠고 이런 갭을 갖다가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갔으면 크게 문제 없이 다시금 주가는 이렇게 마주 보기로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안 나왔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금 돌아서 나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자, 그 시점이 언제냐면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1월 아무래도 10일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때가 아무래도 이렇게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 다시금 바닥을 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분기점. 근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장에서도 본다 하더라도 좀 많이 내려왔고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모습에서 요 라인 때 있죠. 자, 25불 때도 강하게 올라갔던 자리입니다. 상당히 올라가면서 유도 근육을 갖고 올라갔던 자리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갭으로 뛰면서 장대 양봉을 치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그 라인 때는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25불 라인 때가 만약에 좀 더 깨진다면은 하락폭은 좀 더 깊을 수가 있는데 25불 라인 때만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여기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닝만 좋다면 다시 지금 주가는 반등이 될 수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요번에 일단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있을 것이 저번에 일단은 0.2였는데 요번에 0.12, 그 다음 0.21, 0.25로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가이던스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매출 역시도 조금씩은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에 일단 실적 발표 때 조금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은 소강 상태는 있겠지만은 지금의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0불까지 갈 수도 있는데 상당히 지금 20불 정도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대신에 시간을 좀 가지고 재고 자체가 왔다 갔다 할 때, 자, 고를 때가 약간의 지금 이제 담아가시면서 봐야 될 때다. 만약에 무너진다면 조금 더 하락세는 깊어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대 정도면 아무래도 좀 저렴한 지금 이제 가격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 진입하실 분들 한해서는 조금 더 보시면서 신규 진입을 갖다가 천천히 분할 매수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자, 아무래도 근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에는 그 200일선 가까이 왔죠. 자, 200일선이 일단 붙었다는 것은 200일선부터는 아무래도 붙고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고 200일선 잘 깨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 올라왔던 폭이 있기 때문에 자, 200일선 위에 있다는 말은 주가가 그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겠고 200일선 밑에 있을 때는 하락세로 강하다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에서도 좀 많이 내려오면서 지금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 와 있죠. 자, 고를 때는 우리가 조금씩 담아갈 때가 아니게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있죠. 자, 고를 때가 아무래도 이럴 때가 매수의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좀 길게 보신다면 자, 그럴 땐 밸류에이션 아닌지 모든 것들이 조금은 지금 이제 바닥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65불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EPS 요건 아직까지 마이너스니까 양전환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그래서 매출 가지고 우리가 한번 배수를 구해봐야 되는데, 자, 매출의 성장을 본다면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지금 모습이 2025년도가 112%, 그 다음 87%, 83%. 자, 아무래도 2027년도까지는 80%가 넘어가는 그런 매출의 성장률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매출의 성장률이 없다면은 요 회사도 좀 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의 성장이 조금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 자, 요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매출의 성장이 하나도 없다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314 정도 되고 있죠. 314밀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2027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아무래도 2020년도 다 왔으니까 요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해볼 것 같은 PS 레이쇼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 90배 정도는 일단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요게 초창기 회사인데 보통 보면 100배가 넘어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90배 정도만 줘도 충분한 가격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90배를 줬을 때, 자, 90배를 줬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모습 속에서 여기 일단은 매출이죠. 매출이니까 314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 314를 곱해주면은 요 가운데 요게 나오죠. 여기서 347밀리언 정도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47밀리언 나눠주게 되면은 한 81불 정도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81불 때만 80불 때 요때 지금 이제 적정 주가가 나온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80불 때, 81불 때라는 이제 요 라인 대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가장 크게 일단은 주가를 줄 수 있는 라인 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내년에 가면 뭐 그때는 더 많이 땡겨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에 땡겨올 수 있는 것은 2017년도에 매출을 땡겨와서 90배를 줬더니 81불 정도는 줄 수가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럼 이거보다도 주가가 낮을 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차트 한번 보시면 요 라인대 있죠. 직전 고점 라인대, 요 직전 고점 라인대가 54불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요 라인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직전 고점대가 54불이고, 그 다음 그 위에 있죠. 그 위에 라인대를 보시게 되면 6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60불에서 반등되고 약간 지금 내려오는 모양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만 내려온다면은 다시금 반등이 일어나겠고, 그 밑으로 온다면 그때에서 다시금 반등이 일어났다. 그것이 51선, 아무래도 100일선에서 약간씩의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한번 들고 올 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스토캐스틱도 바닥권에 와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주봉에서 본다더라도 좀 내려가면서 지금 이제 51선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좀 잡아서 들어가 볼만 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현재 장세이기 때문에, 물론 한꺼번에 매수하시면 안 되겠고 좀 분할로 매수하셔서 아직까지는 내려가는 장세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60불대가 지켜지지 못하고 조금 더 내려간다면 직전 고점대 있죠. 그것이 54불대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 라인대, 자, 그 라인대 정도까지는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불대 아니면 약간 밑에서 우리가 받치면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뭐 들고 가도 상관이 없겠고, 신규 진입하시면서 다시금 일단 가져갈 분들은 그때가 조금씩은 들어가 볼 만한 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